보험을 보다 쉽게 학교처럼 차근차근 알아갈 수 있는 보험 정보쇼 보험스쿨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스쿨 김나연입니다. 저희 보험스쿨에서는요, 알쏭달쏭한 보험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나에게 꼭 맞는 보험 설계, 꼭 알아둬야 할 보험 상식 등 보험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전문가들에게 상담받아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화와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전화는 023772-0202번입니다. 023772-0202번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보험과 관련한 궁금증 생기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본격적으로 보험스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보험 리모델링 전문가 김효민 전문가 그리고 보험 닥터 오기현 전문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보험 리모델링 전문가 김효민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나요? 혹시 오기현 전문가님 자녀 있으시잖아요. 네, 있죠. 아, 네. 몇 살이죠? 저 큰애가 7살, 둘째가 5살. 저는 이제 조만간 이제 아이 아빠가 되는 이제 2달 남겨놓는 이제 부모. 예비 부모인데요. 오늘은 먼저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네. 오늘 설명해드릴 보험이 이제 태아보험. 태아보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건데 최근에 태아보험을 준비를 했고 그래요? 이제 오기현 전문가님께서는 5년 전에 태아보험을 준비했어요. 5년 전이랑 이제 지금이랑 조금 변경이 있는데 5년 전에 혹시 기억 안 나시잖아요. 그쵸, 이제 가물가물하죠. 많이 바뀌었죠. 사실.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태아보험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언제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가장 유리하고 빵빵하게 준비를 할 수 있는지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아빠이시기도 하고 최근에 가입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 최신 업데이트된 내용을 저희가 속속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오기현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나요? 자, 김효민 전문가님 방금 말씀하셨죠. 네. 태아보험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 정말 중요한 이 태아보험 마찬가지. 보험료가 보험사마다, 상품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저렴한 보험료로 보다 폭넓은 보장 가져가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태아보험이 보험사별로 다 다르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가입을 할 수 있을지 오늘 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든든한 두 분과 함께 오늘의 보험스쿨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바로 1교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는 보험 궁금증을 OX로 함께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의 질문 예상이 갈 것 같습니다만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질문입니다. 태아보험 꼭 가입해야 하나요? 입니다. 네, 두 분이 앞서 이미 태아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질문은 태아보험을 꼭 가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보험 궁금증이 이 태아보험일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자, 우선은 두 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화면으로 먼저 그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아보험이 꼭 필요한가, 가입을 해야 되나에 대해서 두 전문가님 모두 O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자세하게 그 이유를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효민 전문가님, 어떤 이유로 O를 선택하셨을까요? 네, 혹시 뭐 MC님은 네.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네. 뭐 기형아 검사 당연히 모르시겠지만 알아요. 언제쯤 하시는지? 임신 도중에 하는 거 아닌가요? 아, 맞아요. 근데 정확한 기간이 또 정해져 있어요. 아, 그래요? 또. 그래서 뭐 기형아 검사 저는 솔직히 저도 몰랐거든요. 네. 이게 알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 남자들이. 예. 근데 이 기형아 검사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예. 뭐 애가 막 태어나면 의사들한테 하는 말, 부모들이 뭐 손가락 10개 다 있어요. 네. 네, 발가락 10개 다 있어요. 뭐 정상이에요. 그다음에 남녀 구별, 남자예요, 여자예요. 예. 그럼 물어보는 이유가 뭐 기존에는 애가 이제 출생이 되어야지만 손가락이 있는지 발가락이 있는지 다 확인할 수 알았지만 있는데. 요즘에는 뭐 기형아 검사나 네.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사전에 먼저 알았어요. 맞아요. 예. 그게 왜 이렇게 검사를 하냐면요. 워낙에 많은 아이들이 선천적으로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더라고요. 예. 과거에 네. 예. 뭐 기형 검사를 하는 이유가 심장도 안 좋고 애들도 막 손가락이 막 6개, 7개로 태어나는 네.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도 낙태율도 높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선천성 기형 검사, 뭐 초음파 검사를 많이 하는데 네.
태아보험 이거 뭐냐면요. 이 태아보험 이제 저희가 오늘 태아보험을 얘기할 건데 이런 선천적 기형이나 네. 뭐 선천적 질병 그다음에 뭐 손가락 육체적으로 건강 다 있는지를 보장을 해주는 유일한 방법이 또 태아보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또 태아보험에 대해서 또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네. 부모는 또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내 자식이 또 아프면 다 치료해주고 싶어요. 그쵸. 뭐 손가락이 갑자기 진짜 요즘 별건 아닌데 손가락이나 발가락 6개로 태어난다. 그러면 요즘 별거 아니에요. 그냥 잘라내면 되는데 아, 그래요? 자르고 이제 다 없애면 되거든요. 근데 요즘 메디컬 드라마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비용 문제 때문에 자녀의 치료를 또 포기하는 경우를 보면 엄청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태아보험을 좀 준비를 하시면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태아보험은 이제 전 보험회사에서 다 보장이 준비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생명보험사보다는 손해보험사가 보장 폭이 좀 더 넓기 때문에 손해보험사로 많이들 준비를 하시는 게 유리하고요.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22주 이내 준비가 가능하고 손해보험사는 22주 이내에 이제 태아보험일 준비가 가능한데 그 이유는 간단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기형아 검사. 네. 태어나기 전에 기형아 검사를 하잖아요. 기형아 검사가 1차 검사, 2차 검사가 있는데 1차 검사, 2차 검사 보통 20주 이내에 모든 검사가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 22주, 23주 이내에 가입을 하면 태아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손해보험사 혹시라도 기형이 있었을 때 네. 손해보험사나 이제 보험회사에서 보험 가입을 받아주면 회사에서 엄청 손해겠죠. 그쵸. 그러면은 저 같아도 안 받아주죠. 그렇기 때문에 태아보험은 이제 내가 임신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은 바로 뭐 22주, 뭐 23주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바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아요. 네. 이 태아보험이라고 아까부터 계속 설명을 해드렸는데 태아보험 그럼 어떤 게 보장을 받을 수 있냐? 당연히 이제 태아니까 선천성으로 저희가 이제 질병을 갖고 태어난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저체중아 요즘에 뭐 2.5kg 네. 이하로 태어나는 아이들 너무 많아요. 심지어 저 주변에서 2명 이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근데 이런 저체중아로 태어났을 경우에 인큐베이터를 또 들어가서 마음 아프게 또 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거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요거 태아보험에서 저체중아 관련된 특약을 준비를 하시면 요런 이제 인큐베이터에서도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 이제 질병, 선천성 질병이나 조산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보장을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2주 이내에 뭐 태아보험을 꼭 준비를 하시는 게 보장을 또 든든하게 받으실 수 있고 꼭 저는 태아보험 그래서 좀 5를 선택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태아보험이 어쨌든 이 선천적 질병을 보장해주는 것이 태아보험이다라고 들었습니다. 생명보험사보다는 손해보험사에서 준비를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 왜냐하면 보장 범위가 더 넓기 때문이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을 하셨고요. 가입은 22주 이내에 하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그때 기형아 검사가 다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태아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22주 이내라고 이제 아까부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간이 지나면 보험 가입이 안 되는 건가요? 네, 보험 가입이 이제 태아보험 관련된 아까 선천적 질병이나 네. 어디 있어? 조산기? 네, 예. 주산기. 주산기 같은 경우에 이제 임신 이제 22주 이후부터 출산 28일까지를 이제 조산기라고 해요. 네. 근데 조산기 질환에 뭐 입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보장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근데 부모는 다 저랑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혹시 저희가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라 길 바라죠. 다 그렇게 바라죠. 당연하죠. 근데 네. 뭐 아프게 태어나라라고 바라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태아보험을 준비를 안 할 경우에 이제 태어나고 이제 보험을 가입했을 경우에는 이런 주산기나 선천적 질병 같은 경우에 장애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보장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태아보험은 22주 이내에 그냥 네. 내가 임신 사실 알았어요. 그러면 그때 바로 가입을 하셔서 보장을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세요. 알겠습니다. 아까 22주 이내를 주산기라고 하는데 그때 가입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다시 한 번 더 저희가 강조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기현 전문가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태아보험에 대해서. 네, 일단은 뭐 태아보험에 대한 중요성은 사실 저희가 강조를 안 드려도
뭐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부모 네. 입장이다 보니까 중요하다는 거 다 그럴 알죠. 것 같아요. 네, 위험하니까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그럴까봐 네. 걱정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 태아보험도 마찬가지지만 잘 준비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마찬가지로 보험료적인 측면에서도 조금은 더 유리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태아보험이라는 게 예전에는 이제 저는 5년 전에 준비를 했고 네. 김윤 전문가는 이제 최근에 준비를 하셨으니까 이게 보험료가 사실 변동이 좀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저 때까지만 해도 사실 보험료가 출생 전과 출생 후 보험료는 동일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출생 전, 출생 후 보험료가 다르죠. 달라요. 예, 지금은 이제 출생 전 보험료는 말 그대로 태아 보험 특약에 대해서만 보장을 해주고요. 앞서서 말씀해드렸죠. 뭐 선천적 기형이나 아니면 뭐 주산기 관련된 질환이나 입원이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이제 보장을 해주는 게 태아보험 특약. 그 이후에는 자동으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출생을 하죠. 그럼 그 출생한 태아가 결국에 곧 어린이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어린이 보험으로 보장을 받기 때문에 보험료에 변동이 생긴다라는 거는 이제 참고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보험을 그러면 태아보험 결국에는 어린이 보험인데 어떻게 그럼 준비를 해야 되냐? 사실 이게 이제 시기별로 사실은 이제 좀 준비를 하는 게 좋거든요. 네. 근데 이 아이들이 먼저 이제 태어나면은 사실 뭐 태어나서부터 마찬가지지만 6개월 돌 전까지는 크게 아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태어나자 얼마 안 돼서 면역력도 강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날 안 좋은 날 어디 데리고 나가서 안 좋은 공기 마시지 않는 이상은 크게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이 시기만 조금 지나면 네. 이 폭풍의 시기가 이제 다가옵니다. 그래요. 예, 뭐 폐렴 같은 거 엄청 잘 오고요. 천식, 비염 이런 거 이제 엄청 많이 생기고 네. 특히 이제 뭐 저희 아이도 마찬가지였는데 잘 때 열이 엄청 나요. 아. 그래서 갈 데가 없거든요. 사실 응급실 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폐 관련 질환 네, 그런 담보들이라든지 아니면 피부 질환 네, 이런 거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응급실을 이제 자주 가기 때문에 응급실 내원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필요한 시기이고요. 이 폭풍의 시기가 조금 지나가면은 괜찮다가 또 이제 다시 한 폭풍의 시기가 또 다가옵니다. 그게 이제 뭐 저희 이제 둘째 예. 5살 어. 예, 미운 5살 예,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네. 하는데 뛰기 시작합니다. 예, 뛰면은 사실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한눈 팔 수가 없어요. 그쵸. 예, 잠깐 한눈 판 사이에 뭐 떨어져가지고 어디 부딪혀서 내 머리에서 이제 피나고 있고 뭐 이제 길 가다가 잠깐 한눈 판 사이에 어디 부딪혀가지고 팔이나 뭐 손가락, 발가락 같은 데 이제 부러지고 그래서 사실 이 시기에는 재해, 상해, 뭐 골절, 네. 상해 수술비 등 이제 이러한 담보들, 이러한 보장 보험들이 좀 필요한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 시기가 조금 더 지나면 괜찮다가 조금 더 지나면 이 친구들이 이제 학교에 가죠. 네. 학교에 가면 이제 친구들이랑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예, 그럼 친구들이 어울리면서 뭘 하느냐? 자전거 탑니다. 네. 그리고 모여서 같이 이제 만나서 놀면서 방방 같은 거 타고 다니고요. 예, 축구 하러 다니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때는 그냥 다치는 게 아니라 심각하게 다쳐요. 예, 그 말이 뭔 말이냐? 심각하게 부러진다는 뜻이고요. 이때 이제 뭐 주로 인대 같은 거 많이 끊어지고 핀 삽입술 특히 많이 발생하고요. 요즘에 그래서 저희가 많이 강조하는 보험이 있어요. 네. 예, 뭐 이제 저번 주에도 방송을 했지만 후유장애. 예, 특히나 상해 후유장애, 재해 후유장애가 정말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시기가 이제 좀 더 지나면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이야기하는 주로 이제 성인 보험 쪽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암, 뭐 뇌, 심장 등 관련된 이 3대 질환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한 시기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방금 이렇게 말씀드린 그 시기별로 각각의 보험을 가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보험료가 엄청 비쌉니다. 비쌀 수밖에 없죠. 보험 4개나 가입을 해야 하니까요. 근데 이러한 보험들을 사실 태아 때부터 준비를 하게 되면 어린이 보험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다 적용이 되고요. 사실 예전에는 이제 30세 만기로 어린이 보험들을 많이 준비를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100세 만기로 준비를 많이 하시는데 그 이유가 어린이 보험이 성인 보험보다 훨씬 더 저렴하면서도 마찬가지 보장 금액은 훨씬 더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뭐 말씀드린 그 성인 이제 주요 3대 질병, 네. 뭐 암이나 뇌나 심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 뭐 김윤 전문가님 이제 태아보험 이제 가입하셨으니까 네. 태어나고 나서 주로 이제 발병하는 시기 자체가 50세 이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태어난 후에 50년 이후에 이제 보장을 받는다라고 보험사에서는 보거든요. 그래서 보장 금액을 성인에 비하면
뭐 2배 혹은 3배 이상 이제 가져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적인 측면에서도 줄이고 보장 금액도 훨씬 넓힐 수가 있는 태아 보험 그리고 어린이 보험을 그래서 필수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네, O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오기현 전문가도 실제 경험담에서 우러나오는 조언들을 해주셨습니다. 네. 나이별로 다 아픈 게 다른데 그럼 그때마다 새로운 보험을 계속해서 가입을 하게 되면은 비용이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이럴 때 태아보험 하나를 제대로 잘 들어 놓으시면 어린이가 되어서도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든든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게 바로 태아보험의 장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1교시를 통해서 우리가 태아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특히나 두 전문가님 모두 아빠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뢰가 가는 말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자, 방송 보시면서 이 태아보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요.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 023772-0202번입니다. 023772-0202번 통해서 문의해 주시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보험과 관련한 궁금증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보험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전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보시죠. 네, 지금부터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는요, 실제 시청자님의 보험 문제점을 함께 진단을 하고 저희가 해결책까지 제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길건우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시청자님께서 의뢰해 주셨나요? 저희가 지금 태아보험 이런 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에 발맞춰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어린이 보험 하신 거를 네. 방송을 보시고 자녀 어린이 보험이 걱정이 되셔가지고 예. 아마 이때 당시에는 태아보험으로 준비를 하시지는 않으셨던 것 같고 그냥 어린이 보험으로 네. 준비를 하셨다가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 이제 과거에는 어린이 보험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했어요. 태어나면 처음에 가입을 해서 네. 성인이 되면 바꿔줘라. 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성년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자녀분의 나이가 23살이에요. 성년이 되고 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이제 걱정이 조금.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통화를 해봤는데 네. 아들이라 또 어, 군대도 가야 되고 예. 뭐 앞으로가 이제 걱정이 많이 되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마 물어보셨던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안에 내용을 보니까 만기가 희한하게 30세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기존에 뭐 다른 보험에 대한 것들도 또 이제 가입한 게 있으셨는데 네. 이제 시간이 지나고 저희 이제 방송을 보다 보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했던 사람한테 또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그래서 네. 저희한테 이제 의뢰를 주셔서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어머니께서 자녀 보험에 대해서 걱정이 있으셔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 대한 불신 있으셔서 저희가 자세하게 한번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존에 가입이 되어 있는 보험은 어떤 상태? 자, 현재의 네.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항상 좀 눈에 잘 보이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네. 하잖아요. 빨간색이 너무 많아요. 이 그런 것 안에 같아요. 내용을 보면 좀 특이한 게 이제 30세 만기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네. 근데 여기에 보면 100세 만기라는 또 단어가 보이죠. 네, 이상하죠. 이상해요. 네, 이 만기가 어떻게 하나는 30세고 하나는 100세인가? 뒤에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릴 네. 거고 보험료도 보장 7만 원, 적립 6만 원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무슨 말이냐면 보험은 7만 원짜리예요. 그런데 네. 과거에 이런 이제 설계사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거 나중에 환급돼요. 그게 적립보험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요? 미리 6만 원 내놓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돌려받는 건데 이것도 사실대로 얘기를 하자면 이 6만 원이 그대로 다 적립해주지는 않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것들이 많았고 네. 이제 또 나중에 작년에 이제 암보험 하나를 또 네. 추가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셨는데 20년 납, 20년 만기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뭘까요? 20년 빨간색이야. 납, 20년 만기. 만기가 좀 너무 짧은 것 같은데요. 야,
반은 또 맞췄어요. 그래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갱신형이 안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쵸? 갱신형이에요. 아, 갱신형이었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갱신형이라고도 써 있지만 네. 납입 기간이랑 만기 기간이 똑같다. 그럼 갱신이에요? 갱신형.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오. 보험료가 저렇게 저렴하죠. 아. 17,000원밖에 안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총 보험료는 147,000원을 납부하고 계셨는데 빨간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이제 안의 내용을 저희가 한번 봐볼까요? 네, 이제 다음 전체적으로. 장을 보시면 이제 안의 내용이 나오는데 아까 이제 만기가 조금 달랐잖아요. 네. 여기에서 나옵니다. 어. 그러니까 20년 납은 똑같아요. 보험료는 네. 20년만 내시면 되시는데 만기가 30세, 100세가 달라요. 근데 저희가 아까 태아보험 얘기했죠. 네. 원래 만기가 30세인 게 아까 선천 이상. 이게 30세 만기예요. 네. 근데 그 이후에 거 이제 암 진단비, 뭐 혈관 진단비, 수술비 등은 대부분 100세 만기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런 것들이 30세 만기. 오. 네. 그러니까 정작 암에 걸리는 이상하네요. 거는요. 네, 아까 이제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평균 50세. 어. 뭐 암은 저희는 보장을 못 받네요. 그쵸? 네, 혈관,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범위도 좁은데 어. 보장도 또 못 받아.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잘못돼 있다라는 네. 거. 그다음에 이제 굳이 안 내도 될 6만 원을 납부하고 계셨다라는 거. 그다음에 앞에 이제 아래쪽에 이제 추가적으로 가입한 게 암 예. 진단비 1,000만 원, 암 입원비, 요양 입원비. 이거는 가입을 잘 하셨어요. 왜냐면 암 입원비와 네. 요양병원은 따로따로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요? 저건 잘했지만 갱신형. 네. 23살이죠. 그렇죠. 작년에 22살이었으니까 네. 42살이 되면 보험료가 또 올라요. 어. 그다음에 62살이 되시면 또 또 올라. 오릅니다. 네. 언제까지 올라요? 계속 그렇죠. 네. 해지할 때까지. 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갱신형의 폐해라고 할 수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변경을 안 해드릴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다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데 그러니까요. 일단 20년 동안 보험료를 내도 30세 만기가 되면 끝난다는 거죠. 그렇죠. 예. 만기가 되면 끝나버리고 납입은 20년인데 그러면 남아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뭐가 남아있냐? 상해 후유장애 5천만 원만 100살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요. 이거 하나만. 네. 여기에다가 이제 맨 밑에 이제 또 하나 있긴 해요. 네. 실손 의료비. 아. 근데 실비도 갱신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저는 20년만 내면 될 줄 알았는데 그렇죠. 뚜껑을 열어보니 계속 갱신을 해야 돼요. 계속 갱신해서 보험료도 내야 되고 불필요한 보험료 6만 원도 내야 되고 네. 아플 때 받는 거는 실비밖에 없고 네. 알겠습니다. 암울하죠. 네,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상황에 지금 맞습니다. 놓여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한눈에 볼 수 있는 표로 또 기존의 가입 현황을 살펴볼게요. 맞습니다. 이 정도 빨간불이면 네. 3X 안 나오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저희가 이제 예. 3X가 이제 뭐 큰 분들 얘기하잖아요. 뭐 옷 사이즈. 네. 근데 보험에서는 3X면 최하입니다. 왜냐면 이제 보장 내용은 앞에서 보셨듯이 아시겠지만 정정 필요한 시기에 만기가 30세니까 그러니까요. 끝나버리죠. 근데 네. 나머지 암보험도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갱신형이야 또.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보장 내용도 부족하고요. 보장 기간도 당연히 네.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보험료도 아까 불필요한 돈 6만 원. 그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어서 이거는 네. 제가 볼 때는 X를 3개를 드릴 수밖에 없던 예.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보장 내용 아까도 보셨지만 만기가 워낙에 짧기 때문에 정작 맞습니다. 필요한 시기에는 받을 수가 없고 계속해서 갱신을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보험료가 그래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두 저희가 X표를 그어놨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테트리스 표로도 마지막으로 진단을 해보고 갈게요. 다시 한번 볼게요. 보험료가 높습니다. 높고요. 맞습니다. 범위는 좁고 우리 갱신형에 대한 또 맞습니다. 안 좋은 기억들이 많잖아요. 갱신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기존 보험을 어떻게 하면 잘 좀 손을 볼 수 있을지 오늘의 설명 당번 전문가님께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닥터 오기현 전문가님. 네, 오늘 MC님의 궁금증을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릴 오늘의 설명 당번 보험 닥터 오기현입니다. 뭐 제 별명처럼 보험 닥터니까 먼저 이 보험에 대해서 가입하신 보험에 대해서 좀 낱낱이 파헤쳐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보셨죠? 100세 만기인 줄 알았는데 30세 만기로 이제 보장 기간이 짧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제 무슨 말이냐? 상해 후유 장애 빼고는 나머지는 받으실 수 있는 게 30세 이후에는 받을 수 있는 게 없는 상태다. 31세 때는 상해 후유 장애밖에 보장이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러한 상태셨고요. 그리고 이제 갱신형 보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네, 갱신형 보험은 사실 이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는 자식한테 좋은 보험을 가입을 해주셨지만
어떻게 보면 폭탄을 하나를 안겨주신 거랑 동일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요즘에 이제 사실 암에 대한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마찬가지로 암보험에 대해서 하나를 준비를 하셨는데 이 암보험도 사실은 조금 아쉽다. 뭐 갱신형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진단금이 있죠. 요양 입원비는 있지만 사실 수술비 그리고 직접적인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 항암 치료비 이런 부분들은 좀 빠져 있다는 것도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장에 보시면은 이러한 상황들을 조금은 더 유리하게끔 안내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안내를 해드리고자 하냐면 자 이제 앞서서 보신 것처럼 23세 가입자분이십니다. 어린이 보험은 아시는 분들은 요즘에 많이 아세요. 어른이 보험이라고도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만 30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유리한 부분은 성인 보험에 비해서 위험률이 낮게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낮게 측정이 되어 있다 보니 보험료가 그만큼 저렴하다. 네, 그러면 보험료가 저렴하죠. 자, 그러면은 안에 들어가는 특약 내용이나 담보 내용 마찬가지로 훨씬 더 크고 훨씬 보장, 뭐 진단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도 훨씬 더 많이 가져가실 수 있다. 그리고 사실 성인보험에서는 암, 뭐 혈관 질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옆에 한 줄씩 써 있죠. 면책 기간. 90일 동안에는 걸리시면은 우리는 진단금을 못 줍니다. 이런 식으로 써 있죠. 어린이 보험은 이러한 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감액 기간이라고도 또 있는데요. 가입하신 금액이 2천만 원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1년 이내에 뭐 암에 걸리시면 1,000만 원, 1년 이후 혹은 2년 안에 걸리시면은 뭐 절반 이렇게 이제 쓰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 보험은 이러한 면책 기간, 감액 기간이 다 적용이 되지 않는다.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린이 보험이 성인 보험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30세 미만이신 분들은 어린이 보험이 훨씬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에 보시면 제가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성인 남성 25세 기준으로 이제 비교를 해봤고요. 암 진단금 5천만 원 넣어봤습니다. 어린이 보험입니다. 성인 보험에 3천만 원을 넣어봤고요. 혈관 질환, 이제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최대 3천만 원까지 일단 넣어봤고요. 성인 보험에는 1,000만 원까지만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요즘에 이제 강조가 되는 담보죠. 질병 후유 장애 5천만 원까지 넣어봤습니다. 성인 보험에는 2천만 원을 넣었는데 보험료 보이시죠? 훨씬 보장 금액은 어린이 보험이 크게 가져가지만 보험료는 훨씬 저렴합니다. 매 월납 기준으로 3만 원 가량이 저렴하고요. 총 납입 금액으로 봤을 때에는 700만 원 이상 저렴한 게 어린이 보험입니다. 그래서 사실 만 30세 미만이신 분들은 어린이 보험으로 보험을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연을 주신 시청자분 마찬가지로 보험에 대해서도 이제 리모델링을 실시를 해봤는데 암 진단금 5천만 원, 마찬가지로 혈관 질환 진단비 다 넣었고요. 뭐 빼놓을 수가 없죠. 질병 후유 장애 3% 이상 담보로 해서 넣었고 수술비는 이제 진단비는 사실 1회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수술비는 무조건 같이 넣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보장을 더 튼튼하게 100세까지 유지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니까요. 네, 무조건 같이 넣으셔야 된다는 것을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보장 기간은 20년 납 100세 만기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94,100원이 나왔습니다. 네, 3대 질환비, 뭐 입원비, 수술비, 착한 실비까지 같이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이만큼 줄었다라는 거 이렇게 참고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정도면은 아마 뭐 MC님의 궁금증을 충분히 다 설명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설명 당번 재생관리사 오기현이었습니다. 네, 오기현 전문가님의 친절한 설명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원하시던 대로 리모델링이 잘 됐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전문가님? 확실히 네. 설명이 잘 됐습니까? 잘 됐어요. 제 알기로는 지금 네. 어린이 보험 가입 가능하시잖아요. 가능하죠.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어린이 보험을 가입 가능한 나이로서 네. 자, 어떤 보험이 제일 좋은 보험인 것 같아요? 어린이 보험이요. 뭐 어린이 보험. 네. 그러면 이 어린이 보험 중에서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쵸? 어떤 어린이 보험이 제일 좋을까요? 그거는 몰라요. 자, 모르겠어요. 제가 심플하게 하나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적게 내고 네. 많이 받는. 아, 그쵸. 네, 그러니까 예. 이거는 어린이 보험도 마찬가지고요. 뭐 어른 보험, 그러니까 모든 보험에 통용되는 한
한 가지 정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쵸. 듭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가장 부합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저희가 변경을 해드렸다라고 네.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기존에 이제 총 납입하시는 보험료가 14만 7천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안에는 만기가 네. 분명히 구분이 됐었죠. 그쵸. 근데 정말 저희한테 필요한 담보들은 만기가 짧았다라는 거. 30세 만기였고요. 맞아요. 실비는 어차피 갱신형이니까 또 똑같고. 네. 저한테 이제 뭐 불필요한 또 6만 원 납입하고 계셨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암보험도 이제 저희가 당연히 20년 내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20년 갱신형이었습니다. 근데 이 갱신형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나이에는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가 60세, 70세가 넘어가시면요. 20년 갱신형 좋죠. 네. 저렴하고 많이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그런데 20대한테 심지어 저희 같은 40대한테 20년 갱신형은 가혹해요. 보험료가 앞으로 너무 많이 내야 되니까. 그쵸.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까 암진납이 1,000만 원 들어가 있었잖아요. 네. 이 1,000만 원 받기 위해서 2,000만 원을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오. 네, 이런 상황이 됐었는데 네. 이걸 저희가 변경을 해드렸어요. 건강보험과 착한 실비로 변경을 예. 했는데요. 보험료가 94,000원. 줄었네. 14만 원이 94,000원. 확 줄어들었고요. 네. 내용을 보자라고 하면 저희가 아까 이제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거. 그쵸. 적게 내는 건 됐으니까. 네. 이제 많이 받는 게 필요한 거죠. 그쵸. 근데 이제 많이 받는 것 중에 이제 저희가 진단비는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암 진단비, 혈관 진단비. 근데 혈관 진단비는 기존의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만 가능했어요. 네. 안 좋은 거 이제 아시잖아요. 그쵸. 네, 저희 MC님도 아시고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아시는데 네. 그럼 증권을 안 보세요. 이것만 열어보면 아시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저희들도 그러거든요. 제가 뭔가 아픈 데가 있으면 저도 증권을 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꼭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증권을 보시면 이제 저희는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범위가 가장 넓은 뇌혈관, 심장혈관에 네. 대해서 진단비도 넣었고요. 후유장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된다라는 그 후유장애도 포함을 시켰고요. 네. 다른 것보다 여러 가지 수술을 넣습니다. 23살이라고 하면 저희가 별로 아픈 게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네. 다빈도 수술, 그다음에 요즘에 핸드폰 진짜 매일 보잖아요.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MC님도 한 6시간씩 보는 걸로 맞아요. 몸이 좀 있으면 이렇게 나오실 거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런 네. 분들의 경우에는요. 디스크 수술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경우에도 보장을 다 받을 수 있게 저희가 설정을 해드렸고요. 실비도 착한 실비로 변경을 해서 보험료도 11,000원이죠. 네. 너무 저렴하게 저희가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딱 한눈에 봐도 보장 범위를 확 넓혔다는 네, 거를 알 맞습니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한눈에 테트리스표로도 살펴볼까요? 네, 테트리스 비어있는 게 아까 솔직히 네. 많았어요. 맞아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냥 딱 보기에도 뭐 보험료 많다 했는데 적어졌죠. 네, 그다음에 맞아요. 실비 착한 실비로 바뀌었죠. 무엇보다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비갱신입니다. 예, 중요하잖아요. 20년만 딱 내고요. 나머지는 그냥 보장을 받으시면 돼요. 왜냐면 이제 23이잖아요. 네. 20년 뒤면 이제 제 나이쯤 돼요. 그쵸. 이때쯤 되면 내 거 보험 들 시간이 없어. 뭐 해야 돼요? 자녀 보험, 그쵸. 교육비 이런 거 준비해야 되는데 맞아요. 언제 또 보험료를 냅니까? 그런 걱정까지 저희가 한 번에 싹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건강하고 젊을 때 미리미리 리모델링 잘 받아놓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님 만족하실 만큼 저희가 완벽하게 잘 맞습니다. 바꿔드렸습니다. 자, 방송 시청하시면서 나도 내 보험 좀 리모델링 받고 싶다. 내 자녀 보험도 리모델링 좀 해야겠는데 라고 생각 드시는 분들은요.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 023772-0202번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보험과 관련한 궁금증 생기시면요.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도 체크하고 오시죠.
네, 벌써 3교시입니다. 3교시는요, 그동안 시청자들의 문의가 많았던 보험을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가입할 수 있을지 안내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길건우 전문가께서 연금저축을 현명하게 가입하는 방법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안녕하세요. 길건우 전문가입니다. 저희가 이제 항상 시청자 문자를 많이 받고 있는데 많이 물어보시던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방금 전에 어린이 보험도 얘기를 했지만 연금을 진짜로 가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같은 질문이 정말 많으셨고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노후 준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아라는 질문들이 있어서 오늘은 제가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이제 노후 생활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다 똑같은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두 번째가 건강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여유와 건강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는 어느 분이시든 다 알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책임을 내가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못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후 준비 혹시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똑같은 대답을 하세요. 내가 해야지 누가 해주는 거 아닌데 그래도 정부에서 조금 해주면 안 될까라는 질문도 있지만 대부분은 내가 스스로 해야 되지라는 거는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물어보면 노후 준비를 하고 있으신 분이요 47%밖에 안 됩니다. 안 하고 계신 분이 무려 49%가 노후 준비를 못 하고 계세요. 이거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노후 준비를 만약에 하고 계시더라도 이런 분들은 대부분은 국민연금에서만 혜택을 받고 계시고요. 나머지는 따로 준비를 하시는 게 실질적으로는 없으신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시 또 질문을 해봤죠. 왜 노후 준비를 못 하실까요? 라고 하면 제일 아래쪽에 40대부터 60세까지 나오는데 대부분은 이런 대답을 하세요. 노후를 준비할 능력이 없다. 향후 준비할 계획은 있지만 노후를 준비할 능력이 없다라는 대답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근데 앞서서도 이제 제가 얘기를 했지만 40세가 넘어가요. 그러면 제 노후 준비를 할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뭘 해야 되느냐? 자녀 교육비 걱정해야 되고요. 얘네 어떻게 뭔가를 해야 되지라는 걱정이 우선이고요. 매달 들어가는 생활비, 대출이자 이런 것들을 때문에 제 노후는 준비를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정말 노후가 돼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또 하세요. 절반 이상의 분들은 나 노후 준비 무조건 필요하다라고는 생각해. 하지만 하기는 어려워. 이게 정답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 보신 분들, 이미 노후를 겪고 계신 분들이 젊은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후 준비를 언제 하는 게 제일 중요해? 네, 30세. 40세 이전에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해라는 대답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저희가 항상 좋아하는 말들 있잖아요. 야, 내가 그때 학교 다닐 때 공부 조금만 더 열심히 했으면 아니면 내가 그때 10년 전에 돈만 조금 더 모아놨으면 훨씬 더 지금 나을 텐데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노후가 정말 돼보시니까 내가 그때 40대, 내가 그때 30대 아니면 사회초년생 20대일 때 내가 준비를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걱정을 안 할 건데라는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하시고요. 답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금보험에는요.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보험사가 무조건 좋다 나쁘다는 아닌데 보험사가 가장 유리하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아까 앞에서 연금을 준비를 하는데 예금과 적금으로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했어요. 이런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냥 돈 모아놨다가 이거 나중에 그냥 빼서 쓰지 라는 게 예금과 적금입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뭐냐? 보험사에 똑같이 1억을 넣어놨으면 1억 원이 다 소진이 되더라도 계속 줍니다. 언제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이게 보험사의 연금을 준비하는, 보험사의 노후 준비를 하는 가장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노후 준비를 할 때는요. 이자를 받는 게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은행과 같이 정해진 이자를 받는 상품도 있고요. 아니면 증권사와 같이 변동되는 수익률에 따라서 요즘 같은 상황은 너무 좋죠. 주식시장이 너무 좋아서 수익률도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수익률에 따라서 받는 상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택이 가능하시고요.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을 아직도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쉽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금저축은요. 소득공제가 되는 겁니다. 연금, 보험은 소득공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가 있을까요? 당연히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이자소득세. 말 그대로 무슨 말이냐? 제가 보험사에 저축을 할 때는요. 항상 듣는 말이 있어요. 복리입니다. 비과세입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자가 불어난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1억 원을 넣었는데 20대 때, 30대 때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2억 원, 3억 원이 됩니다. 언제? 노후를 준비가 되면. 그러면 이때 당시에 이 나머지 이자에 대한 2억 원에 대한 세금이 없는 게 연금보험. 세금이 있는 게 저축보험. 그러니까 미리 세금 안 받고, 그러니까 미리 혜택을 받는 거죠. 나중에 세금 내고. 반대로 나중에 미리 세금 혜택 안 받고 나중에 혜택 받고. 그러니까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크게 보면 뭐 변액연금, 아까 공시이율, 즉시연금, 연금저축이 있는데 뭐 이렇게 나옵니다. 변액연금은요. 쉽게 설명하면 수익률에 따라서 다른 거. 그다음에 공시이율연금, 이자를 받는 거는 정해진 이자로 받는 거. 하지만 세금 혜택이 있는 거, 세금 혜택이 없는 거 이런 차이들도 있고요. 예금자 보호가 되는 거 안 되는 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고정 이자를 받는 상품들은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근데 변액연금은 예금자 보호는 안 돼요. 하지만 보장이 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금자 보호라는 건 뭐냐면 예금보험공사에서 따로 해주는 건데 변액연금은요. 운용사와 판매회사가 달라요. 보험사가 망해도 그 돈은 운용사, 우리가 생각하는 투자회사에서 따로 굴리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망하지 않는 이상은 예금자 보호와 상관없이 보장을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변액연금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팁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이 연금보험 중에서도요. 조금 혜택을 여러 번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제가 아까 비과세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복리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을 때까지 준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세 가지를 하나로 해결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제 자녀를 대비를 해서 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자녀가 지금 첫째가 2살입니다. 저희 배우자가 37인데요. 제가 연금보험을 대부분 제 앞으로 준비를 하죠. 그런데 저는 연금보험을요. 계약자를 저희 배우자로 했고요. 피보험자, 해당 사항이 되는 거를 저희 첫째 딸로 해당 사항을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30만 원이라고 써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매월 30만 원씩 1년 동안 육아 비용을 지원을 해줍니다. 이 30만 원을 저는 제가 안 쓰고요. 연금보험을 가입을 시켰어요. 10년 동안만 내는 걸로. 그러면 저희가 총 납부하는 금액은 3,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연금보험의 장점이 또 뭐가 있냐면 추가 납입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추가 납입은 뭐냐? 내가 말 그대로 수수료를 떼가는데 이 수수료 적게 떼갈게. 아니면 안 떼갈게 하는 게 추가 납입인데 추가 납입도 최대한 많은 금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죠. 우리는 얘가 대학교 가기 전까지 추가 납입 포함해서 딱 1억 원만 물려주자라고. 그리고 내가 대학교를 가면요. 매년 1,000만 원씩 학자금 대출을 따로 저희는 안 받을 거예요. 여기에서 중도인출을 활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자녀한테 학자금 대출이라는 것도 물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는 4천만 원을 받아갈 거고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연금 전환을 할 거예요. 연금 전환 언제 하느냐? 대부분 연금하면 65세 이후부터 받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연금은요. 최소 가입, 그러니까 최소 실행 나이가 45살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저희 자녀가 45살이 되면 연금을 실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 와이프가 그때 당시에 와이프가 몇 살이냐면 70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 자녀 자체가 나이가 45살이죠. 그러면 이 사이에 저희 와이프가 죽을 때까지 100살까지 정확히 산다라고 치면 이 30년 동안 저희 와이프는 본인의 통장에 매월 45만 원씩 들어옵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근데 저희 와이프가 100살에 돌아갔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그러니까 30년 뒤니까 제 자녀의 나이가 75세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약자가 변경이 됩니다. 누구로? 제 자녀로. 이 변경이 되면서 제 자녀가 또 죽을 때까지 받는데 계산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100살로 계산을 했으면 25년 동안 또 수령을 하게 돼요. 대부분의 분들은 제가 만약에 30만 원을 제 앞으로 연금을 준비를 했다라고 하면 저는 65세 때 연금을 개시를 하더라도 길게 받아봤자 35년밖에 못 받아요. 근데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길게 55년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수치가 확 와닿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총 낸 보험료는 9,360만 원입니다. 근데 20살 때 1,000만 원씩 해서 4천만 원을 뺐어요. 그래서 대학교 등록금을 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제가 총 낸 보험료는 5,3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제 자녀와 제 와이프가 받아간 돈은 총 합해서 1억 8,9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수익률로 따지면 3배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연금보험도 계약자를 어떻게 하느냐, 피보험자를 어떻게 하느냐, 추가 납입을 하냐,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과거에는 또 뭐 교육보험 이런 게 많았는데 요즘엔 교육보험이 없어요. 하지만 중도 인출을 활용하면 교육보험의 뭐 이런 혜택들도 다 가져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을 다 생각을 해보면 연금보험을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자녀가 있다라고 하면 뭐 자녀를 아니면 손자, 손녀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보험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면 추가 납입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요. 중도인출을 활용하면 교육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고요. 방금 설명드린 2대 연금 플랜이나 아니면 변액연금, 수익률에 따른 달라지는 연금보험 중에서도요. 5% 확정 이자를 지급하는 것들도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보신다라고 하면 보험사에서 가입하는 연금보험, 저축들을 최대한 활용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3교시를 통해서 연금저축 현명하게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듣고 오셨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가입을 좀 해야겠다 혹은 관심이 생겼다 하시는 분들은요.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 02-3772-0202번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관련한 궁금증 생기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1교시, 2교시, 3교시를 통해 배운 내용들 핵심만 콕콕 집어서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가시죠. 네, 이제 방과 후 시간입니다. 방과 후 시간에는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내용 함께 읽으면서 저희가 해결책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자부터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휴대폰 번호 뒷자리 1713님께서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아내가 임신해서 최근에 산부인과를 같이 갔는데 태아보험을 가입하라고 권유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가입하면 준다는 상품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거 다 받으면서 가입해도 되나요? 라고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사실 진짜 상품에 관심이 더 가요. 맞아요.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네네네. 이런 거 다 받고 가입을 해도 문제는 없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네. 안 돼요. 그래요? 네. 법적으로 3만 원 이내 네. 그리고 보험료 내에서 10% 이내에서는 보장을 받을 수는 있어요. 이렇게 보장은 해드릴 수는 있지만 사람이 솔직히 이제 공짜로는 네. 양잿물도 마신다라고 하는데 정말 이제 양잿물이 돼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태아보험은 이제 시작에서 든든하게 보장을 해주는 것처럼 정말 이제 우리 아이 보장과 보험료를 따져서 네. 든든하게 가입해서 준비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3만 원 이내 또는 월 납입료의 10% 금액의 상품까지만 받을 수 있다. 그 이상으로 받게 되면 이게 법에 어긋난다는 거죠? 아, 네. 받는 네. 사람도 이제 주는 사람도 다 처벌받을 둘 다 수 있는?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러한 상품보다는 보장 내역과 보험료를 꼼꼼하게 따져서 좋은 태아보험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방과 후 시간 저희 문자 상담하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면서 나도 문자로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 02-3772-0202번 통해서 문의해 주시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험과 관련한 궁금증
등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보험스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 1교시부터 방과후 시간까지 같이 하시면서 보험과 조금 더 친숙해지셨나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욱더 알찬 보험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